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드디어 이 코리아 FT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아주 강한 상승,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24.53%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5.78%를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 남긴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전일 나스닥 낙폭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에 관련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 글로벌 경제 지수 자체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되시는 게 과연 고점은 어디일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리아 FT의 천장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오늘 아직 천장은 멀었다라고 지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전 코리아 FT 촬영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구간, 이 캐즘 구간에서의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서 이제 전기차 쪽에 투자를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글로벌 완성차들의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변경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이제 투자를 좀 더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최대 수혜를 현재 국내에서는 코리아 FT가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사를 좀 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점유율은 또 어떻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체크하는 거 데일리 수급 동향이랑 그리고 차트 체크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두 가지 기사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포드가 이 북미에서 일부 전기 이 SUV 생산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대적으로 반사수혜와 함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 픽업 트럭 자체를 2025년도에 원래 이제 SUV를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2027년도로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 서부의 새 공장에서 생산할 완전 전기차 트럭 생산도 2026년도로 늦춰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던 상황이죠. 물론 시장 영향도 분명하게 있었겠지만 이러한 전방산업 부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서 2030년까지 전체 북미 라인업에 이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을 하기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포드 쪽에 납품을 한 해 만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원래는 좀 제한적인 이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커스 자체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사는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생산은 연기가 되지만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 전 라인에 이 하이브리드 옵션을 넣겠다라는 게 이 골자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건데, 수입차 시장에서도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점유율을 50%까지 현재 눈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별 수입 차량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이 가솔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젤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판매량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기존에 예상했던 전기차 판매량 속도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느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압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간단히 이 점유율 추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그냥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좀 중간중간 해석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하이브리드 차가 전체 수입차 시장 점유율 5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차량 감소를 하이브리드 차가 대체하는 분위기죠. 원래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기차를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들, 안전,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간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전기차를 사려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 차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량이 3849만 대로 9대로 50%의 점유율을 자랑한 가솔린 차의 영향력은 빠르게 줄고 있고, 가솔린 차의 1월부터 3월 판매량이 15,292대로 점유율이 28%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디젤차 역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유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하이브리드 차 다음으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린 차는 전기차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 수준이고요. 자,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 BMW 520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BMW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BMW 5 시리즈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매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벤츠가 이제 부동의 1위였는데 벤츠가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BMW가 8년 만에 1위를 했다고 해요. 8년 만인가 9년 만인가, 그럼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8년 만인가 해서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BMW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구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에만 무려 1553대가 팔려 나가면서 수입 하이브리드 차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2위는 렉서스라고 해요. 렉서스는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 디젤차랑 가솔린차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이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만 좀 살펴보더라도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성장세가 꾸준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에도 성장을 했고 2024년에도 외형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BMW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납품을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GM, 뭐 닛산, 뭐 폭스바겐, 볼보, 뭐 이렇게 포르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뭐 볼보라던가 닛산, GM, 그리고 폭스바겐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쪽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량 판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코리아 FT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명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모델명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고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면은 24.53%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잘 나와준 상황이죠. 확실히 이전 있었던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대금이 좀 터져준 것 같고, 기존에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었던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이평선을 보시면은 21선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는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뭔가 잡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변경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하고, 단타인지 아니면은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그리고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했는지, 내가 뭐 5,000원대 했는지 5,500원에 했는지 6,000원대 했는지 아니면은 현재 7,000원대에 했는지에 따라서 매매 방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추세 이탈은 20일 기준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타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21선을 잡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총선도 있고, 오늘은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수 영향이 과연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까지 지수가 밀리는데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수급 쏠림이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코리아 FT가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합니다. 다만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지요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봉으로 잡고 기준봉의 절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물대, 기존 이전에 있던 매물대 하단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전일 고점이 되겠죠. 그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